법무심의관실 소속 검사가 일본 검사들에게 심의관실 여직원 3분을 가리키면서 쟤들 미혼이니까 초이스해라. 일본 검사 중에 한 명이 미혼이니까 잘해봐라. 당시 심의관이 그냥 내부에서 무마하는 걸로 끝내고 제대로 된 신고나 조치나 처리를 하지 않고. 장관님, 법무부가 표방하고 있는 저스티스라는 이름에 좀 걸맞지 않는 사건들이 있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법무부, 여가부에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법무부가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행위 예방 및 처리 지침 이걸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성비위 사건을 접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접수 내역을 좀 자료 요청을 했더니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챙겨주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예. 2012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법무부가 주관을 해가지고요. 일본 검사들을 초청해서 한일 법무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조 강화라는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대검청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회식 시간에 일본 검사들과 한국 검사, 그 다음에 우리 법무부 직원들 이렇게 해서 노래방에 간 모양입니다. 일본 검사들을 접대하는 자리였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참석한 우리 법무부 당시 법무심의관실 소속 검사가 일본 검사들에게 우리 법무부의 법무심의관실 여직원 3분을 가리키면서 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쟤들 미혼이니까 초이스해라. 노래를 해라. 일본 검사 중에 한 명이 미혼이니까 잘해봐라.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함께 동석했던 정영환 검사나 또 여성 검사인 김양현 검사에 의해서 조직 내부에 보고가 됐는데 당시 심의관이 그냥 내부에서 무마하는 걸로 끝내고 제대로 된 신고나 조치나 처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처리 지침 뭐 이런 것들 전혀 지키지 않고 그냥 없애버리는 바람에 조직 내부에서 지금 당시에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 경험한 사람들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제보를 해서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이 부분 꼭 좀 규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요. 교정본부장님 나오셨죠? 교정본부장님? 네. 잠깐 좀. 자, 개혁위원회 권고사항 중에 수용자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환조사를 허용한, 출석 요구를 허용한다, 출석조사를 허용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이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계획의 권고사항이? 그 사안은 지금 검찰과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저희 교정본부와 그 3자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무슨 협의를 하시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가능한 빠른 시간에 협의해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렇게 이제 출석 요구나 이런 걸 하려면 사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검찰 내부에서. 응? 그리고 킥스에 등록돼야 되고 출석 요구서 같은 거. 그 시스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숫자가 별로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저시 그냥 참고인 출석 요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만 출석 요구를 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자료 좀 화면 좀 봐주십시오. 지금 공무상 접견이라는 거, 그러니까 교정시설에 공무상 찾아가서 수감 중인 사람을 만나서 접견을 하는 횟수입니다. 장관님, 이 표를 보시면 검찰은 지금 이걸 0.08%밖에 안 되고요. 검사가 직접 찾아가서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는 0.01%밖에 안 됩니다. 5년 사이에. 경찰은 90%가 넘는 경우에 하고 있고 본인들이 경찰서 관서로 출석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른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수백 회씩 불러내가지고 과거에 그 한명수 총리 모해유증 사건에 관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만은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연습시키고 다른 별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건 만들고
다른 혐의로 답변을 강요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도 횟수가 별로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고요. 2019년까지 지금 보십시오. 10회 이상 부르는 게 지금 수백 회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엊그제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5회 이상 10회 미만 요구한 거는 1241명에 달하고요. 10회 이상 100회 미만의 경우에도 거의 2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금년도 통계도 역시 비슷한 추이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네, 이 통계를 제가 다시 한번 오늘 국감이 끝나면 다시 검토해서 우리 최강욱 의원님께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챙겨서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교정본부가 지금 검찰을 설득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고 역부족인 게 조직 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형평성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명백히 지금 문제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무부가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 퇴직자들이 취업을 할 때 말입니다. 퇴직자들이 취업을 하면 지금 정부 어느 부처나 관련해서 심사를 받고 그 직무 관련성 말입니다. 그거에서 취업을 하게 돼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취업을 할 때 이미 취업을 다 해버리고 나중에야 심사가 돼가지고 취업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결국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고요. 아예 또 심사 요청도 하지 않고 나중에 인사혁신처에서 심사를 해보면 취업 제한인데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취업을 해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규정이나 뭐 법률에 따르면은 이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일인데 그냥 과태료 부과 정도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적어도 법무부가 법을 안 지킨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유의미한 통계인 것 같습니다. 예.